네, 진사로입니다. 55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기본 11번부터 해설 강의를 계속하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황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신최승로 시무 28조를 작성하여 올립니다. 자, 유교를 바탕으로 나라를 다스리라는 말이구나. 뭐 이렇게 이제 했는데, 자, 신최승로 나왔고요. 시무 28조 중요한 키워드죠. 그 다음에 이제 요분은 고려의 6번째 왕이신 성종입니다. 고려의 왕 성종이에요. 자, 유교를 바탕으로 나라를 다스려라라는 게 시무 28조의 주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 시무 28조를 올려서 성종이 대다수의 내용들을 채택을 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지방관을 파견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목 제도를 만들고 각각의 지방관을 파견했다라는 게 이제 시무 28조를 받아들이면서 나타난 사실이다라는 거죠. 그게 선지에 있습니다. 바로 2번이에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다른 거. 자, 상대등이 설치되었다. 제가 앞 영상에서 병부가 나왔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요게 이제 신라의 법흥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쌍기의 건의로 과거제가 실시되었다. 요거는 고려의 광종. 그리고 웅천주도도 김원창이 반란을 일으켰다. 요 이제 김원창의 난이라고 부르는데, 시기상 신라 하대. 그러니까 진골 귀족 간의 왕위 다툼이 치열했던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2번 갈게요.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되었다. 이거 매우 중요한 키워드예요. 자, 그 다음에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하고 있고 1972년 박병선 박사가 발견하여 세상에 알려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한자가 써있는데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이 책은 직지, 심체요절이에요. 자,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됐다. 그리고 박병선 박사님께서 발견했다라는 건데, 제가 이분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이 박병선 박사님께서는 원래 그 프랑스가 약탈해간 외교장각 의궤를 찾기 위해서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취업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자료를 찾다가 이제 의궤도 물론 찾았지만 그 전에 보셨던 게 직지심체요절이에요. 근데 이 직지심체요절은 약탈을 한 건 아니고요. 그 조선시대의 프랑스 어떤 분한테 이제 그 이렇게 선물 같은 개념으로 줬던 그런 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직지심체요절은 세계의 역사적으로 매우 큰 의미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이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직지심체요절이 금속활자로 찍어낸 책이에요. 서양 쪽이 구텐베르크였나? 아마 이제 그 금속활자가 있는데, 그것보다 이제 100년 이상이 앞선, 100년은 아니고 이제 한 7, 80년 앞선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답은 4번이에요.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이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거 말씀드리자면, 김부식이 왕명을 받아 편찬하였다. 이것도 앞 영상에서 잠시 말씀드렸는데 삼국사기예요. 고조선 건국 이야기는 실리지 않았다라고 했죠. 사초와 시정기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이거는 조선 왕조실록. 그 다음에 우리나라 풍토에 맞는 농법을 소개한 책은 세종대왕 때 만들어졌던 농사직설입니다. 농사직설은 우리나라 풍토에 맞는 농법, 칠정사는 우리나라 하늘에 맞는 천문책, 그리고 훈민정음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맞는 글자체계죠. 그래서 이제 세종대왕식에 이렇게 우리나라에 맞는 것들을 많이 이렇게 개발을 했다라는 거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13번 가겠습니다. 가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자, 고려는 우리 거란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왜 바다 건너 송을 섬기는가? 여진이 압록강 안팎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귀국과 왕래하지 못하는 것이다. 여진을 내쫓고 우리 옛 땅을 돌려준다면 어찌 교류하지 않겠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소손영이라는 거란장수, 그 다음에 이분입니다. 이건 읽으면 바로 나오시죠. 이 거란장수 소손영과 지금 외교적談판을 벌이고 계신 분, 바로 서희 이분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옛 땅이라는 게 그러니까 결국은 강동 육주입니다.
이 서희 이분께서 외교단판을 벌이셔가지고 강동 6주를 찾게 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자, 이건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서희 이분께서 강동 6주를 확보한 다음에 이제 남은 여생의 평생을 갖다가 이 강동 6주를 요새화하는 데 바쳐요. 그러니까 군사적인 중요 시설로 만드는데, 중요 지역으로 만드는데 남은 생을 바치셨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동북구성을 축조하였다. 요거랑 관련된 분은 윤관이에요. 이제 요거는 여진을 몰아내고 만든 거죠. 동북구성 축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화통도감을 설치하였다. 관련된 분은 최무선. 화약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화약의 제조법을 중국으로부터 배워온 다음에 이걸 갖다가 국가적인 그 국방과학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화통도감 설치하게 됐다. 이거고, 나중에 이제 이분이나 나세 심덕부 이런 분께서 진포대첩, 여기서 이제 왜구를 물리칠 때 화약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군과 육진을 개척하였다. 이것도 관련된 인물들로 보자면 사군은 최윤덕, 육진은 김종서, 이런 분들께서 개척하셨고 대표적인 장군들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세종대왕 시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4번 갈게요.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문신의 관을 쓴 자들은 모두 없애라. 정중무. 자, 그러니까 이거 문신을 다 죽여버리라는 거죠. 이게 무신정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가 있고 그 옆에 보면 몽골군에 맞서 이곳 충주성을 지켜내면 신분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관직을 주겠다, 관작을 주겠다 이렇게 했네요. 관작이나 관직이나 비슷하죠. 자, 김윤우라는 분이에요. 자, 요거는 충주성에 관련된, 그러니까 김윤우 장군께서 지휘하셨던 충주성 전투입니다. 충주성 전투. 근데 요 김윤우 이분께서는 장군이 되기 전에 스님이셨죠. 스님이셨을 때는 처인성 전투를 지휘하셔서 몽골 장수 살리타를 사살하셨고, 그거에 대한 공을 인정받아서 충주산성의 방어별감이 되어 장군이 되셨는데, 그 이후에 충주성 전투까지 승리를 이끄셨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가는 무신정변과 충주성 전투 요 사이에 있었던 거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가식이라고 나왔지만 결국은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문제랑 다를 바가 없는 유형이다라는 거죠. 자, 이게 무신정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뭐 이의방, 정중부, 이의민, 경대승 뭐 이런 분들이 권력 다툼을 하다가 최충원에 의해서 최씨 무신 정권이 수립되고, 그러면서 이제 요게 뭐 최우, 최양, 최 이렇게 세습이 돼요. 그 최씨 무신 정권 시기에 몽골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요 가에 들어갈 거는 무신 집권 시기 혹은 최씨 무신 정권 초기,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정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3번입니다. 만적이 개경에서 봉기를 모의하였다. 요게 최씨 무신 정권, 특히나 최충원 집권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만적이라는 요 노비가 최충원의 노비로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건 최씨 무신 정권 시기, 특히 최충원의 집권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만적 말고도 뭐 망이 망소의 봉기라든지 김삼이 효심의 봉기 같은 것도 요 가에 들어갈 수 있는 민중 봉기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다른 거 볼게요. 이자겸이 난을 일으켰다라든지 묘청이 서경천도를 주장하였다. 요거는 문벌 시대이기 때문에 무신정변 이전입니다. 이 문벌이 점점 동요되고 썩어가면서 무신정변이 일어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강감찬이 귀주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 요거는 거란의 3차 침입이라 고려 전기예요. 그 현종식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5번 가겠습니다. 밑줄 그은 이 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오는 것은, 자, 이것은 전라남도 나주 등지에서 거둔 세곡등을 싣고 이 국가의 수도인 개경으로 향하다 태안 앞바다에서 침몰한 배를 복원한 것입니다. 발굴 당시 수많은 청자와 함께 화물 종류, 받는 사람 등이 기록된 목간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 국가의 수도인 개경, 요것도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청자. 이 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 청자죠. 뭐 순청자가 전기, 그 다음에 후기에는 뭐 상감청자, 요런 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바로 고려입니다. 저는 이 박물관 위치, 어딘지는 잠시 잊었는데, 요 배는 직접 요 박물관 가서 보긴 봤어요. 예. 뭐, 하여튼 그렇고요. 자, 고려에 대한 경제 상황을 찾는 문제다라는 거죠. 자, 정답을 바로 말씀드릴게요. 전시과 제도가 실시되었다라는 게 이제 고려입니다. 이 전시과 제도는 이제 심화 시험에서는 세 가지로 나눠서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정 전시과, 이게 처음으로 정했다는 뜻이죠. 이게 시정 전시과가 경종 때. 그 다음에 개정 전시과가 있어요. 이게 목종 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경정 전시과로 한 번 더 바꿉니다. 이게 문종 때인데요. 이 시정 전시과 때는 뭐 관등이나 인품, 그러니까 관등과 인품을 기준으로 해서 수조권을 지급했던 게 시정 전시과인데, 다만 이게 나중에 가서 개정 전시과가 될 때는 인품이 기준에서 빠져요. 그리고 경정 전시과로 바뀔 때는 전직과 현직에게 모두 줬던 수조권을 이제 현직에게만 지급하겠다라고 바뀐 게 경정 전시과다. 요 흐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구마, 감자가 널리 재배되었다. 요것들을 가리켜서 구황작물이라고 부르는데, 이 구황작물은 조선 후기에 주로 재배가 돼요.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도 역시 조선 후기. 시장을 감독하기 위한 동시전이 설치되었다. 요거는 신라시대의 지증왕 때입니다. 뭐 우삼국 정벌이라든지 뭐 우경 장려 첫 번째 문제에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동시전 설치도 지증왕 때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자, 16번 가겠습니다.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백제가 웅진의 수도를 두었을 당시 웅진성이라 불렸다. 웅진의 수도였을 때 웅진성이었어요. 자, 산성 안에는 쌍수정 연지 등의 유적이 있다. 그 다음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니 해도 백제가 웅진의 수도를 뒀을 때 웅진성이라는 거죠. 자, 이거는 현재 충남 공주에 위치한 공산성을 뜻합니다. 바로 1번이 정답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공산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보시면 이제 금강도 끼고 있고, 그래서 여기가 뭐 이렇게 농사를 짓고 하는 데는 굉장히 풍요롭고 좋겠다. 그런데 지역적으로도 이제 저는 좋아 보였어요. 다만 한 가지가, 이 공산성이 이제 한 바퀴 둘러보면 알겠지만 한 나라의 수도라고 하기에는 너무 공간이 좀 작습니다. 좁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사비로 수도로 옮기게 되는 게, 이제 사비성이 이제 부소산성이에요. 지금 그 부소산성까지 가보시면 여기는 공산성보다는 훨씬 넓구나. 그래서 여기가 수도로서 좀 더 적절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두 군데를 다 가보셔야 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요거는 공산성에 대한 이제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17번 가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앞면에 보니까 이분의 어진, 이게 초상화죠. 어진이 있고, 뒤에 보면 가가 있고, 위화도 회군으로 권력을 장악함. 그 다음에 정도전 등과 함께 개혁을 추진함. 그 다음에 조선을 건국함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분 누구냐? 조선의 태조 이성계. 자, 근데 이 조선의 태조 이성계 이분이 조선을 건국하기 전에 보면 이게 지금 시간순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요 가는 뭐냐면 위화도 회군 전에 이성계 이분께서 하셨던 일, 요거를 얘기하면 될 텐데, 이제 요 이성계 이 왕께서는 이제 조선을 건국하기 이전에는 고려의 명장이었어요.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이제 장군이었습니다. 왜냐? 왜구를 무찔렀던 전투, 이게 황산 전투인데, 이 전투에서 이제 총지휘관으로서 크게 활약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게 선지에 있습니다. 바로 4번 황산에서 왜구를 격퇴했다라는 게 이 이성계 장군 시절에 했던 가장 큰 업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별무반을 편성했다. 윤관. 숙종식입니다.
고려 숙종 시기. 그 다음에 우상국을 정벌했다. 정벌하신 분은 앞 영상에 나왔던 이사부. 그리고 요 왕은 지증왕이었죠.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한 분은 이제 요때 전민변정도감의 책임자는 신돈이고 설치하셨던 분은 공민왕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황산 전투가 있었을 때의 고려의 왕은 우왕이었습니다. 18번 갈게요. 밑줄 그은 유적으로 오른 것은, 자, 제주도 방문을 환영합니다. 우리 비행기에서는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제주의 다양한 역사 유적을 가상으로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역사 여행을 떠나볼까요? 지금 다들 VR 쓰고 막 정신이 없네요. 자, 그러니까 제주도의 역사 유적이다라는 거죠. 그거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바로 나와야 됩니다. 3번 항파두리 성이에요. 요 제주도에 있는 요 항파두리 성은 삼별초의 마지막 항쟁 지역이죠. 강화도, 진도, 제주도를 거쳤는데 이제 진도는 용장성, 제주도는 항파두리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당시에 삼별초의 최고 지휘관이었던 배중손 장군은 진도에서 전사하시고 이 항파두리성 때 총지휘관은 이제 김통정이라는 분이었어요. 이 김통정 부대가 이 항파두리성에서 여몽연합군에게 결국은 이제 격퇴 당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참성단은 강화도에 있어요. 그 다음에 부석사 무량수전은 경상북도 영주 지역에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이 다산초당은 남양주 쪽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19번 가겠습니다. 자,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박연등이 새로 악을 정비하여 바쳤으니 농공행상을 하려는데 어떠한가? 아악 정비에 참여한 모두에게 차등을 두어 상을 주는 것이 마땅하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박연이 나왔어요. 이제 뭐 아악이라는 건 이제 궁중음악이죠. 요거를 정비했다라는 건데, 이제 이 박연이 아악을 정비했던 시기, 이때가 언제냐면 조선시대의 세종대왕 때입니다. 뭐 이제 정치적, 과학기술, 문화, 뭐 발전이 워낙 많았던 시기죠. 예. 이제 이 음악의 발전은 박연을 중심으로 해서 세종대왕의 지시하에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기는 결국 세종대왕께서 제위하셨던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러면 금방 나오죠. 2번 집현전에서 연구하는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문 연구 기관인 집현전, 이게 세종대왕 때 설립이 됐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겠고, 이 단성사에서 공연하는 배우, 요건 이제 일제강점기라고 보면 돼요. 일제강점기. 대표적으로 그 아리랑 같은 영화가 요 단성사에서 개봉을 했죠. 뭐 일제강점기 직전부터 있었던 극장이긴 합니다. 자, 청해진에서 교역하는 상인, 요 청해진은 통일신라 시기에 있었어요. 장보고 장군께서 세우셨죠. 그 다음에 해동통보를 주주하는 상인은 고려시대, 특히 숙종 때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유통은 잘 되지 않았어요. 자, 20번 가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6권으로 만들어서 바쳤더니 가라는 이름을 내리셨다. 형전과 호전은 반포되었고 나머지 내법전, 세조께서 승하하시니 지금 임금 성종께서 선대의 뜻을 받들어 마침내 하던 일을 끝마치고 나라 안에 반포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법전이고 성종 때 반포했다라는 거에서 이 책을 바로 아셔야 합니다. 경국대전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다른 건 이제 동의보감, 요거는 이제 그 광해군 시기에 완성이 됐죠. 허준 이분께서 쓰셨고, 그 다음에 반개수록이라는 책은 유영원이라는 분께서 쓰셨는데, 이 유영원은 실학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번까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21번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하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